소니의 α7 마크5를 완벽한 올인원이라고 부르는 것은 냉정히 말해서 과장입니다. 프리미엄 스탠다드로 체급을 높였지만 스틸 카메라 특유의 물리적인 한계와 확장성의 부재는 여전합니다. 뭐 이거에 반박하실 거면 네 말이 다 맞아요. 모든 현장의 정답이 될 수 없는 α7 마크5, 과연 당신의 촬영 목적에 맞는 기기인지 그 본질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제가 이 α7 M5 리뷰를 올리고 난 뒤에 많은 분들이 이런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영상 찍을 때 괜찮을까요? 이걸 메인 캠으로 써도 괜찮을까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오늘은 아마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이 α7 M 시리즈는 과거와는 사실 지금은 좀 다른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다른 포지션이 되기 시작한 거는 α7 M4 시절부터인 것 같습니다. 이게 α7은 M3까지만 해도 이 α7 M 라인업은 사실 풀프레임을 입문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별다른 선택지가 없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만 해도 200만원 초반대에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풀프레임이었기 때문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α7 M4가 나올 그 시기에 α7C가 나와버립니다. 사실 컴팩트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휴대성 그리고 가격적인 이점, 풀프레임을 입문하실 분들을 위한 새로운 선택지, 뭐 이렇게 세 가지 입맛을 달고 나온 친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과거로 잠깐 한번 다시 이야기를 돌려보자면 이 α7 M 라인업, 제가 방금 200만원 초반대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A7C 시리즈가 얼마죠? 200만원 초반입니다. 가격이 매우 닮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M 시리즈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왔나요? 이제는 300만원 이하로는 절대 맛조차 볼 수 없을 정도의 가격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거 약간 미쳐버린 거죠.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은 변화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풀프레임을 사용할 때 크롭바디 알파 6500을 가지고 있었고 그거를 짐벌에 올리기 위한 전용 카메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걸 단순히 편하고 작다라는 이유만으로 크롭바디를 선택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지점을 완전히 메꿔줄 수 있는 게 C 라인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그렇다면 이 α7 M 라인업은 무엇이 됐느냐, 이제는 입문자를 위한 라인업이 아닙니다. 하이 아마추어, 세미 프로를 겨냥한 프리미엄 스탠다드로 격상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이 입문자 전용이라는 건 완전히 배제가 돼버리는 거고, 이제부터는 그냥 아예 세미 프로 그다음에 하이 아마추어를 겨냥한 프리미엄 스탠다드로 격상시킨다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이걸 기준으로 그러니까 영상 특허로 갈 건지 이걸 기준으로 사진 특허로 갈 건지 그 바로미터를 제시하는 카메라가 α7 M 라인업이었습니다. M 시리즈가 나오면 이걸 기준으로 앞으로 S 시리즈와 R 시리즈는 어떤 길을 걷겠구나 라는 거를 자연스럽게 유추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지금의 α7 M 라인업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소위 말해서 폭스바겐의 골프 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오히려 알맞을 것 같아요. 이 사실 골프 라인업이 실망스러우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폭스바겐 한물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폭스바겐의 골프는 잘해야 평균인 겁니다. α7 M 라인업이 잘 나오면 그래, 이게 원래 M 라인업이었지, 이게 평균이구나 라는 인식을 갖게 만드는 라인업입니다. 우리가 또 저는 사실 마케팅 전공을 했기 때문에 이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정말 이 약간의 교묘한 뒷작업이 숨어 있어요. 정말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설명했지만 소니와 캐논은 이 마케팅에 싸가지 없는 상술마저도 서로 이렇게 벤치마킹하는 정말 중마고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우리의 입장에서는 정말 개똥 같은 것들입니다, 진짜. 네. C 라인업이 나왔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 이제 마음 편하게 정말 속 시원하게 우리 M 라인업 가격 올리고 마진 살짝 올려서 팔아볼게. 사실 있잖아요, 이 C 라인업도 슬롯 하나 빠지고 이거 빠지고 저거 빠지면서 사실 예전에 이 α7 M3가 가져다 주던 그 과거의 영광, 그것까지는 찾을 수가 없는 그런 라인업이에요, 사실은. 그죠? 입문자에게 너무나도 아름답고 또 짐벌용 카메라로도 너무나도 황홀한 카메라인 건 맞아요. 라인업이 C와 M으로 갈라지면서 우리에게는
진짜 죽음의 이지선다가 찾아오게 된 거예요. 마케팅할 때 하이브리드 카메라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사실 이제 스틸 베이스의 폼팩터예요. 그죠? 사진을 위해서 탄생한 사실 폼팩터입니다. 원래는 사진기인데 영상이 너무 잘 찍혀. 이러다 보니까 수많은 당시 1인 미디어 붐도 같이 불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언제부턴가 알파7 M 시리즈를 영상을 메인으로 하는, 근데 거기에 사진이 잘 찍히네? 요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네가 뭐 그래서 이게 영상이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반적인 브이로그 또는 일반적인 릴스, SNS 촬영 이런 거에는 정말 차고 넘칩니다. 브이로그 찍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기차를 타고 부산을 갑니다. 2시간 내내 기차 창밖을 찍을 거 아니잖아요. 그런 일상적인 환경, 그런 환경에서는 정말 너무나도 완벽한, 이거 이상 뭘 구매할 필요가 없는 친구입니다. 사실은 뭐 이거에 반박하실 거면 네 말이 다 맞아요. 자, 근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부산까지 가는 동안 우리가 계속 찍을 거 아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2시간 이상 롱테이크를 찍는다든가 이걸로 어떤 중계방송을 한다라든가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물론 사용하는 경우가 드물게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실 알파7 M 시리즈, M4 시리즈까지만 해도 사실은 발열로 꺼지는 문제가 종종 발생했어요. 사실 M3는 아예 촬영 제한이 있었습니다. 25분, 30분 이런 촬영 제한이 있었는데 M4부터는 그게 없어진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렇지만 걔도 이 발열 환경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이 M5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럼 찍을 수 있는 거 아니야? SD카드랑 배터리만 충분하면 2시간 넘게 찍어대도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추천은 안 해요.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자, 공연, 세미나 이런 환경, 만약에 여기서 영상이 중간에 끊어집니다. 예기치 못한, 나는 분명히 M5 안 끊어질 거라고 믿었어. 근데 이게 영상이 발열 경고등이 딱 뜨면서 갑자기 꺼지네? 이런 경우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쓰지 않아요. 알파7 M5를 가지고 롱테이크 촬영 1시간 이상의 촬영은 절대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이걸 쓰지 않아요. 왜냐? 리스크를 져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상업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상업을 하는데 돈을 받는 거잖아요. 계약을 하고 돈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 촬영 환경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번 한 번이 끝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한 번이 끝인 환경에서 만약에 리스크 변수가 통제가 안 돼서 변수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영상이 끊어졌습니다. 이거는 얘 잘못이 아닙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얘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다 막혀 있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잡고 쓰는 펜 없어요. 그냥 없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사진기를 베이스로 만든 앤데, 원래 라인업이 사진기를 베이스로 만든 앤데 영상을 잘 찍히게 만든 것 뿐입니다. 소니는 단 한 번도 얘를 영상기기라고 하고 판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야 M3 때부터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좀 찾아주는데, 영상 좀 잘 찍히니까 좀 찾아주는데, 이러니까 그때부터 제품 상세 페이지에 영상에 대한 장점이 등장한 거지, 애시당초에 얘는 사진기 플랫폼입니다. 나는 그냥 그런 거 필요 없고 가성비 좋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M5 쓸 거야. 전 말릴 수가 없겠죠. 그건 본인 자유입니다. 만약에 그런 변수가 벌어졌어요. 그것에 대한 책임은 본인한테 있다라는 겁니다. 냉정하게 봤을 때 얘를 이걸로 저 영화 찍어도 괜찮을까요? 찍어도 됩니다. 찍어도 되고 이걸로 저 다큐멘터리 찍어도 될까요? 찍어도 됩니다. 리스크는 안고 가는 겁니다. 대신 부분 적층형 센서를 탑재를 했어요. 3300만 화소 정도의 유의미한 수준의 롤링 셔터 억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의 스펙은 어디를 만족하는 건지를 알아야 돼요. 개인 작업,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일반적인 상황에서 하는 작업을 충당할 수 있을 정도의 스펙입니다. 그런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발열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도 있지만, 앞서서 말씀드린 이 센서 측면에서 또 그리고 확장성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 시네마 전용 인터페이스 뭐가 있나요?
SDI 단자 꽂을 수 있는 거 있나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쓰기 위해서는 이거를 또 확장을 시켜야 됩니다. 리그를 달고 뭐 닌자5 같은 데 꽂아서 거기서 선 뻗어나가게 하고, 배터리가 부족하니까 배터리 뒤에 V마운트 연장할 수 있는 키트 달고, 그럼 이 작은 컴팩트한 사이즈로 나온 카메라의 이점이 싹 사라집니다. 실제로 외국 유튜버 많이 보면 제일 요즘에 이거 사가지고 시네마 전용으로 튜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그를 막 주렁주렁 달아서 요만한 사이즈의 카메라가 렌즈 달지도 않았는데 이만해집니다. 그럼 이거 왜 샀냐는 거예요. 이거 왜 산 거야? 이걸 샀는데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배터리 부족하고 이러니까 계속 추가하다 보니까 이게 이만해지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 이게 뭐가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제 말은. 그래서 외부 장비가 주렁주렁 달려야 됩니다. 정말 주렁주렁 달려야 돼요. 뭐 어떤 이 M5가 왜 필요한 겁니까? 그 정도 확장성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저는 그냥 알파7 C 라인업 사가지고 늘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차피 배터리 이 안에 들은 것도 쓸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저장하는 저장소도 사실 이 안에 있는 SD 카드 저장할 것도 아니고, 닌자5 물리고 할 거면 외부 저장 장치 쓰겠다는 건데 그럼 그냥 C2 쓰는 게 낫지. 이걸로 왜 그렇게 써야 되냐는 거죠. 옛날에는 정말 저도 그런 거에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 심지어 또 옛날 클라이언트들은 이게 또 주렁주렁 안 달려 있잖아요. 더럽게 무시합니다. 요즘에는 그분들도 카메라에 대해서 사실 일반인들에게 카메라가 너무 가까운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분들도 잘 알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좀 덜한 편인데, 저는 FX3 말고는 리그를 구성을 아예 안 해요. FX3조차도 저는 막 무슨 로드 달아가지고 뭐 막 연장하고 절대 그런 짓 안 합니다. 그냥 저는 그 본연의 장점을 살리는 게 맞다. 만약에 이걸로 부족하면 그냥 렌탈이 맞다 라고 생각해요. 괜히 저는 이게 또 여러분들 리그, 또 시네마 리그 유튜브 찾아가지고 검색해서 막 확장해 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저도 해봤으니까. 그거 써보신 분들 아시죠? 배터리 어마무시하게 들어갑니다. 왜냐면 여기 달려있는 전자장피를 다 굴려야 되잖아요. 저는 초저예산 학생 영화에서는 M5 하나로 충분합니다. 저도 대학생 때 저 연극영화과 나왔기 때문에 연극영화과에서 M3 하나로 못 찍는 건 없어요. 초저예산 영화 현장, 독립영화 현장에서는 충분해요. 이거 그냥 요 본연의 모습 그대로 써도 되는 그런 정도. 근데 일반적인 현장 워크플로우에서는 전혀 안 맞는다. 전혀 안 맞아요. 이 M 시리즈, M5, 특히 이 M 시리즈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 모든 것을 딥하게 다 커버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이런 거 저런 거 탓하지 말고 네가 잘해야 된다. 네 사진 실력이 똑바로 먹힌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단 M 시리즈를 보는 시야에서 그런 잣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누가 입문합니까 그러면? 누가 입문하고 누가 연습하고 누가 아마추어에서 프로가 되겠습니까? 이 M 시리즈 하나를 쓰려고 해도 그렇게 욕을 쳐먹어야 되면 저는 그건 옳지 않아요. 이 M 시리즈를 사던 C 라인업을 사든 뭘 사든 상관없어. 사진으로 뭔가를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그걸 실행하고자 하는 그 도전에 대한 용기, 노력, 그거에 박수를 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점점 발전해서 아마추어에서 세미 프로가 되고 또 프로가 되고 그런 사람들도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간에 누군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면 사는 거죠. M 시리즈 하나 사는데도 사진을 잘 찍어야 되고 영상을 기가 막히게 찍어야 되나요? 아닙니다. 그냥 찍을 줄 몰라도 나 이걸로 공부해보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제품이에요. 오히려 그런 분들한테 더 빛을 발하죠. 그래서 얘는 그냥 스틸 카메라 베이스의 친구이고 여기에 영상 기능이 그동안 대두돼 왔기 때문에 불러일으켜진 오해였다 라고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마케팅 용어 보면 1인 크리에이터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너무 모호해요. 유튜버들을 1인 크리에이터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혼자서 영화 찍고 혼자서 모든 걸 다 하는 사람을 1인 크리에이터로 볼 것이냐, 혼자서 연출, 촬영, 기획, 편집 혼자서 다 하는 사람을 크리에이터로 지칭할 것이냐. 정말 너무나도 모호한 경계에 있는 겁니다. 이 단어가 정의가 되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범주, 1인 크리에이터라는 이 범주 안에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논쟁은 끊임없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좀 결론을 내려보자면 가벼운 일상적인 용도 또는 브이로그 용도, 가벼운 컨텐츠 용도라고 한다면 너무나도 적합 수준이 아니라 차고 넘치는 수준. 고예산의 상업, 고예산까지도 아니야. 좀 중예산이라고나 할까요? 그 다음에 시네마 용도라고 한다면 이걸 고집할 이유까지는 없다. 그러니까 써도 되는데 고집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적합한 바디를 찾는 건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사실 장비가 있는 선에서 커버를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뭐 누구나 사실 그렇죠. 가장 효율적일까를 찾아보는 거죠. 이런 것 역시도 훌륭한 어떤 워크플로우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노력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사람이 에르메스 버킨백 들어야 됩니까? 모든 사람이 포르쉐 타야 되고 모든 사람이 다 명품 들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시네마 스펙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내가 무엇을 찍고자 하는지, 내가 찍고자 하는 이 장르가 무엇이고 어디에 올라갈 것이며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 그 목적, 그것이 분명하다면 M5가 적합한지 아니면 다른 것들이 적합한지에 대한 답은 충분히 내려질 겁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